이 당뇨 합병증은 혈관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혈관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당이 혈관벽에 붙지 않도록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필수적인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을 줄이는 비법, 그 다음에 어떤 영양제 먹어야 되는가. 당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운동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요? 귀찮으시죠? 힘드시죠? 식후에 하는 운동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당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우선 먼저 해보자라는 건데요. 식후 1시간 혈당도 체크를 한다. 요게 당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실천법입니다. 이 당 수치를 알고 있어야 내가 마음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조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혈당을 알고 있어야,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먹는 게 조절이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먹는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단백질보다 먼저 먹어야 되는 게 야채입니다. 그래서 야채는 소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냥 야채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야채만 차근차근 그냥 야채에 드레싱 해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야채를 먼저 먹는다. 야채를 먹고 나면 단백질을 먹는다. 그 다음에 단백질 다음엔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 즉 탄수화물을 제일 뒤에 먹어라.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단백질, 야채 이런 걸 먼저 먹어버리면 개 때문에 포만감이 와서 탄수화물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 식사를 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먹자. 자,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탄수화물은 갑자기 올라가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보통 1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 퍼센트인데 식후 1시간 정도 되면 거의 당으로 다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뚝 떨어져 버린다. 약 2시간 정도 가까이 가면은 뚝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라는 건데요. 단백질은 당으로 변하는 속도인데요. 이렇게 느리다. 즉 3시간 정도 되어야 피크치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이렇게 낮게. 그래서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당분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먼저 먹는 거 야채다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당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아침 식사를 잘 안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환자인 거거든요. 환자는 골고루 먹는 게 좋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적게 먹는 게 낫겠고, 탄수화물도 우리가 먹는 양의 음식의 총량의 약 50% 정도만 탄수화물을 먹고 나머지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챙겨 먹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요, 점심때 피크를 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것이 식후 1시간 정도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루 3번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당이 걸려 있으면 3번씩 되는데 먹는 양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게 좋다. 하지만 아침을 굶어버리게 되면 이 빨간 색깔이거든요. 여기가 조식, 여기가 중식, 그 다음에 요게 저녁에 먹는 식사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파란 색깔 당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아침을 굶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쭉 올라간다라는 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문제다. 이 농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혈관벽에 달라붙는 당분의 양이 증가다.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게 중요한 거죠. 농도가 지나면 반응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을 빼고 점심을 먹어버리면 점심때 이렇게 빨간 선,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침을 굶지 말고 농도를 조절하는 게 좋다. 그리고 대사를 잘 되도록 또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400mg 정도의 마그네슘은 꼭 챙겨 먹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그네슘을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느냐면 파란 색깔의 엽록소가 들어있는 야채 속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록소 한 분자당 이 마그네슘이 한 원자 한 개씩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마그네슘 한 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초록색 색깔 야채를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새끼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하기가 요즘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야채를 먹는다고 해서 거기서 분해가 되어진 마그네슘이 흡수되어져 들어오느냐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야채로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마그네슘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따로 영양제로서 공급을 하는 것은 400mg 정도씩 집어넣어 놓은 그런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그네슘은 또 어떤 종류를 먹는 게 좋으냐, 칠레이트 되어져 있는 마그네슘이 좋냐, 산화 마그네슘이 좋냐, 이온 마그네슘이 좋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어떤 마그네슘 먹어도 괜찮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비타민 C하고 만나면 녹아서 이온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그네슘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좋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췌장에서 마그네슘이 이용이 되어지는데 췌장의 알파 세포에 마그네슘이 이용을 하게 되면 글루카곤 분비량이 떨어지고요. 글루카곤은 당분을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분비시켜지도록 나오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 조절이 되어진다. 천천히 조금 나오게 된다. 적게 나오게 된다. 그것 때문에 혈당이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분비량을 감소시켜서 혈당을 또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혈당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양을 조절을 해주어서 혈당을 잘 조절해 준다. 글루카곤하고 인슐린하고 이 두 개를 잘 분비가 되어지도록 잘 조절이 되어지도록 기량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나오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글루카곤이 안 나오고 이런 조절을 하는데 이 마그네슘이 이용이 되어진다. 마그네슘은 글루카곤의 방출을 억제한다. 마그네슘이 글루카곤이 덜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내 몸에 쌓여있는 포도당이 나오는 것을 제어를 해준다. 마그네슘 섭취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챙겨 먹자. 그 다음엔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챙겨 먹는 거다. 식이섬유질을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고 계시죠? 도대체 얘가 어디에 좋길래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식욕 억제. 식욕이 제어되니까 포도당 섭취, 즉 탄수화물 섭취량이 조절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당질, 즉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도 막아준다. 좀 천천히 들어오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준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빼내준다. 그 다음에 내 몸에 담즙산이 분비되어져 나오잖아요. 그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담즙산을 식이섬유질이 자꾸 빼내버리니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준다. 그 다음에 장내 환경 개선,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잘 돌아가게 해주니까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 그럼 이거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라는 건데요.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야채의 양이 350g 정도를 먹어 주어야 제대로 식이섬유질을 먹고 있는 거다. 야채 350g 먹기가 쉽나요? 배추 반포기 수준입니다. 그거를 하루에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알로 된 영양제를 먹자라는 건데요. 개껍질로부터 추출되어지는 키토산을 먹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식이섬유질이 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키토산 섭취를 열심히 하자. 일반적인 야채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하고 키토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키토산은 위장 속에서 녹는다라는 거고요. 야채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빼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키토산 6알 정도 약 3g 이상만 먹어주어도 배추 반포기 정도 먹은 효과가 나온다.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먹자. 그 다음에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양은 하루에 6g 이상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먹는 양도 다릅니다. 최소 성인의 경우에는 6g 이상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 비타민C를 먹으면 왜 당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 당뇨
합병증은 혈관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혈관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당이 혈관벽에 붙지 않도록 되어져야 된다. 혈관벽에 당이 못 붙도록 해야 된다. 못 붙도록 하려면 이 당을 소모를 해야 되는 거죠. 당을 소모를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산소입니다.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내 몸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진대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 신진대사를 잘 시켜주는 것이 비타민C고 산소를 잘 공급되도록 해주는 것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왜 당이 떨어지느냐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인슐린하고 상관없이 고도당 소모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타민C가 산소 공급을 잘 해주니까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이 혈관벽에 일어나는 문제를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비타민C는 필수입니다. 물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소금, 마그네슘, 기토산 이게 필수적인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